네, 지금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내부 기한과 대외 시행문, 그리고 첨부물 분리 등록에 대해서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기한문 작성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기한문을 작성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업무 포털 메인에서 Hey 에듀파인 들어가십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왼쪽 위에 쪽을 보시면 두 가지 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공문서를 작성하시거나 접수하시거나 또는 발송하시거나 저장하실 때 이용하시는 것이 업무 관리입니다. 네. 그 밑에 학교 회계는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지출 품위를 할 때 사용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문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업무 관리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서 관리. 오늘 기한문을 작성하실 거죠. 그래서 기한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공용 서식을 클릭하시겠습니다. 공용 서식에 보시면 표준 서식, 간이 서식 여러 가지 서식이 있고요. 또 결제 인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뉩니다. 보통은 저희 결제 4인, 협조 4인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 한번 보실게요. 업무 포털 메인에서 에듀파인, Hey 에듀파인, 업무 관리, 그다음에 문서 관리, 네, 표준 서식 첫 번째.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겠죠? 네. 이제 표준 서식을 클릭해서 문서 양식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니터가 듀얼이라서 올 때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네,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결제 정보와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작성할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배울 때 제목 앞에 두타를 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제 정보에서 작성하실 때는 결코 두타를 띄우지 않으십니다. 바로 작성하시면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동으로 두타가 띄어서 작성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부 결제로 10월 1일자로 새롭게 입반한 방과후 과정 유아의 입반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 추가 입반 여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과제 카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카드 중에서 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동 확인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앞에 빨간색 별표 있는 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대국민 공개 여부가 있어요.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그런데 저희가 방과후 유아를 입반할 거예요. 그럼 부침 파일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입반 원서와 등하원 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진 첨부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행문은 공개하지만 첨부물은 공개하지 않는 부분 공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정보가 많은 첨부물이 있어서 부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부분 공개를 하고 나시면 여기 아랫줄에 공개 제한 근거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1호부터 8호까지 있지요. 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보시면 될까요? 맞아요. 관계 법령을 눌러보시면 어떠한 것이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8호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 법령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쭉 나와 있지요. 지금 저희가 선택할 것은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아, 여기가 개인정보가 많은 게 6호구나. 알고 닫으세요. 그리고 6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겠죠? 직원 열람 제한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제 정보 경로로 가셔서 결제 경로를 지정하십니다. 네, 저는 여기 직위 원감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위와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 경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장, 원감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실장, 원감, 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네, 상황에 맞춰서 결제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람이 있어요. 공람은 언제 필요할까요? 네, 제가 지금 방과과정 유아 추가 입반에 대한 내부 기한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의 이 내부 기한을 같이 반드시 공유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방과후과정 유아가 추가로 입반되었기 때문에 특성화 활동에 관련된 예를 들어 수입자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성화 활동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또 우이천에 방과후 과정이 예를 들어 70명이었는데 이 아이까지 들어와서 71명이 됐어요. 그러면 맞아요. 간식도 추가로 품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방과후 과정 유아를 추가 입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에게 네, 공람을 걸어주셔야 돼요. 공람 버튼을 누르셔서 필요하신 분들을 같이 공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보통 공람은 유치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공람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공람 지정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유치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렇게 공람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 결제라고 시행 정보에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결제입니다. 여기 혹시 발신명의 보이실까요? 네, 아까 내부 결제는 발신명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내부 결제의 자동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를 아무리 화살표 버튼을 해도 변형되지 않아요. 발신 명의는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 파일 추가, 파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입반원서와 동의서 모두 다 비전자 처리할 거라서 네, 파일 추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제 정보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네, 제목, 과제카드, 공개 여부, 공개 제한 근거, 직원 열람, 그리고 결제 경로, 공람까지 다 했고요. 파일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 추가, 내부 결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 정보까지 모두 다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본문 작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여기까지 작성됐고요. 이제 본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 앞에, 제목 앞에 두타 보이실까요? 하지만 저희는 결제 정보에서 두타 띄우지 않고 바로 이 내용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본문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내용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1점입니다. 1점은 반드시 관련입니다. 관련 다음에 뭐랄까요? 맞아요. 쌍점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다시 한번 네. 관련하시고 쌍점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이제 관련 내용을 적으실 거예요. 방과과정 추가 입반 내부 결제하실 때 보통 관련은 그 해당 유치원의 교육계획서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계획 하셔도 되고요. 이 교육계획을 내부 결제 받은 그 문서 번호로 관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받았던 교육계획 내부 결제는 네, 인천 별빛 초등학교 네, 이 문서 번호는 이미 번호입니다. 네, 3888 하시고
시행 날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틀린 부분 발견하셨을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작성했지만 2024 점하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한타 띄우시고 점 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5점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저희 별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육계획 이렇게 관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엔터 치시면 1과 2가 한 줄에 맞춰져요. 네, 2 하시고 나서는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다음과 같이 입반. 자, 여기 보시면 제목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어미와 본문에 나와 있는 어미는 보통 맞추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추시게. 여기가 제출이면 제출합니다. 보고면 보고합니다. 네, 입반이기 때문에 입반하고자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길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내용에 유치원 방과과정 유아를 다음과 같이 입반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고 이 다음 칸에 줄표하시고 다음하고 줄표하지 하실까요? 안 하시지요? 정말 예전에 정말 저도 처음에 공문 작성할 때는 이렇게 줄표하고 다음, 아래 이런 거를 작성해야 하는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성하지 네, 않으십니다. 네, 다음이라고 작성하지 않으세요. 않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항목이 저는 두 개가 필요해요. 자, 방과과정 축가 입반하는 일자와 대상 두 가지를 보고할 거예요. 그럼 항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밑에 그 다음 항목이 뭐였죠? 맞아요. 가점이었죠. 가점, 그 다음에 나점.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가를 어디에 작성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왼쪽 기본선에 맞춰주 여기서 한타, 두 타 띄우시고 가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엔터 치시고 기본선에서 한타, 두 타, 가점입니다. 네, 그리고 한타 또 띄우시고 일자, 그리고 쌍점, 한타 띄우시고. 자, 이제 이 유아가 입반하는 날짜를 적을 거예요. 2024년 10월 1일 수요일. 아니죠? 네. 2024점 한타 띄우시고 10점 한타 띄우시고 1, 01? 01 아니에요. 1 하시고 요일은 어떻게 할까요? 띄우지 않으시고 요일 적으시고 네, 괄호 닫습니다. 되셨겠죠? 네. 그 다음에는 대상을 할 거예요. 똑같이 엔터 치시고 다 들어가서 네, 대상입니다. 저는 이 대상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표로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아까 표 말씀드렸지요. 표에 대해서는 편람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왼쪽 기본선에서 오른쪽 한계선까지 전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표의 제목에 줄을 맞추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표의 제목에 표를 맞춥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계선까지. 일단 저는 그렇게 작성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가시면 표가 있어요. 표 누르시고 네. 저는 두 줄, 네 줄이 필요해요. 아니, 두 줄, 네 칸. 저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칸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표를 누르시고 딜레이트 키로 지워주세요. 다시 한번 두 줄에 네 칸 만들었어요. 자, 지금 잠시만요. 여기서 네, 잠깐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오른 기본선에서 왼쪽 한계선까지 표가 나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세요. 무방하지만 저의 취향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걸 전체를 잡아서 표를 약간 줄여요. 줄이고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표의 제목으로 커서를 움직이고 나서 여기에 다시 붙여요. 그런 다음에 전체 잡아서 오른쪽 한계선에 맞춥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잡아서요. 본문에 있는 글꼴과 글씨 크기도 저는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글씨 크기도 12포인트로 네,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누가 될까요? 연령, 네, 어떤 반인지, 그리고 유아명, 그리고 인원까지 하고 저는 여기를 가운데 정렬합니다. 네, 가운데 정렬해서 연령 적으시고요. 저희 둘이 나래별반이 있어요. 그리고 유아명 적으시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저희가 부분 공개를 했지요. 그러면 시행문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은요. 풀네임 쓰지 않고 네, 양땡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작성하셨는데요. 자, 이 표에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과 왼쪽을 선을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항목 구별하는 곳을 이 부분을 색깔 처리를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를 붉게 하시기도 해요. 또는 구별되는 이 선을 두 줄로 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작성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저는 가장 간단하게 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작성하고 나면은요. 저희는 첨부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첨부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임하십니다. 붙인 다음에 쌍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붙임하시고 두타 띄우시고 저희는 붙임 파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입반 원서하고 동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1점 하시고 방과후 과정, 입반 원서 저희가 비전자를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비전자, 함부점, 네. 그리고 1과 같은 위치에 2점 하시고 방과후 과정, 네. 오타가 났네요. 등하원입니다. 네. 비전자, 네. 함부점까지 하면 첨부물까지 다 들어갔어요. 자, 이제 끝은 어디에다 할까요? 맞습니다. 함부점 다음에 두타. 끝, 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 다시 한번 두타, 끝, 점입니다. 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여기가 문서의 시작이고요. 이 표시 보이실까요? 여기가 문서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 문서의 끝, 이 표시를 올려서 끝, 점 다음에 네,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목 표시가 가점, 나점 다음에는 반괄호 1이었지요. 하지만 붙임에서는 새롭게 다시 항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 가 나였지만 붙임 다음에는 1점, 2점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붙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으로 표시가 났는데 만약 이 문서가 붙임이 없었어요. 붙임이 없고 표가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어요. 이럴 때 끝 표시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엔터 치시고 하나, 둘, 끝, 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물이 없을 경우 표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오셔서 기타 끝 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첨부물이 있고요. 다 붙임 이렇게 붙여서 하셔도 돼요. 한 줄 여기를 띄우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문서를 한번 상태를 이렇게 상황 보셔서 한 줄 한 줄 띄우셔도 되고 쭉 붙이셔도 되고. 네, 요거는 내부 결제입니다. 네, 이렇게 다 완성하셔서 위에 있는 결제 올림 네, 누르셔서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줄 띄우는 게 맞는지 이거는 원칙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 저희가 이거 한 줄을 띄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결문이 만약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넘어갈 경우 보통은 여기 한 줄 띄우지 않고 쭉 붙여서 되도록 결문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워낙에 시행문 양이 많아서 부득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한 줄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문에 네, 시행문을 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기한문 작성까지 마쳤고요. 이제 대외 시행문 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 시행문 작성도 아까 내부 기한 시작할 때랑 동일해요. 어디서 할까요? 맞아요. K 에듀 파일에서 시작합니다. 업무 포탈 메인에서 K 에듀 파일 들어가시고요. 네, 업무 관리 들어가시고 문서 관리, 금융 서식 똑같이요.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표준 서식, 내부 결제와 동일합니다. 자, 눌러서 이제 문서 양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결제 정보를 작성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에 중식 현황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중식 현황 제출을 할 거예요. 앞에 두타 띄우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작성하세요. 2024학년도 국립유치원 여름방학 네, 중식 현황 제출입니다. 여기서 네, 과제카드 선택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대국민 공개 여부입니다. 중식 현황 제출이에요. 그러면 첨부물에는 우리 유치원의 인원수라든지 중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부 의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부분 공개합니다. 관계 법령 보시면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5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받으시고 5호. 그럼 여기 보세요. 5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공개 제한 사유에 좀 더 자세히 구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저는 내부 검토 의사로 합니다. 5호 하시면 감사나 입찰인지 아니면 내부 검토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의사결정 체크하십니다. 결제 경로 지정, 네, 아까와 동일하게 필요하신 결제 경로 지정하시고요. 이 공문을 함께 공람해야 될 분들을 공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신자를 지정해야 돼요. 항상 이 문서의 기본값은 내부 결제예요. 오늘은 근데 중식 현황을 수신자를 지정해서 발송할 거예요. 자, 수신자를 지정하시면 저희는 보통 공용 구급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위에는 본청 각과라고 되어 있어요. 본청, 네, 맞습니다. 시교육청을 얘기합니다. 시교육청에 있는 각과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옆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자세한 각과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교육지원청으로 보낼 거예요. 하지만 교육지원청만 누르시면 안 돼요. 교육지원청 옆에 각과 맞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네. 여기를 보시면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쭉 나와 있고요. 남부교육청에 있는 게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다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를 클릭하시고 여기가 수신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신 다음에 두타를 띄우지만 저희는 그 고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는 여기서 수신처를 클릭해서 보내면 자동으로 수신자로 변해요. 저희는 교육지원을 초등교육과로 보냈지만 교육청 교육장 초등교육과장으로 수신자가 변동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등교육과를 잘못 눌러서 보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여기서 지워지지 않아요. 보내셨는데 여기 보시면 수신처 수가 2개이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아까 보냈었죠. 보냈으니까 다시 불러드리시면 돼요. 보실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초등교육과 수신처 수 1개, 수신자 표기명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수신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보실게요. 기관명 나와 있고요. 발신자명에 별빛 초등학교 장 이렇게 발신 명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서 발신 명의까지 하고 나시면 여기 자동 발송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건 대회 시행에서만 나오겠지요. 자동 발송을 누르시면요. 제가 주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동 발송을 설정한 경우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송 완료되었는지 내 문서함 기한한 문서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마지막. 자동 발송은 최종 결제권자가 결제 후 결제자의 PC에서 발송 대기 없이 발송 대기하잖아요. 발송 대기 없이 발송되며 발송 후에는 오류나 회수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즉 자동 발송은 저희가 올려놓고 최종 결제자가 원장님이셨어요. 그럼 원장님이 결제를 누르시면 그 순간 누르시면 바로 발송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자동 발송의 경우는 아주 긴급한 문서 있어요. 지금 작성했는데 저희 이제 수업을 가야 되거나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제가 이걸 확인해서 발송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자동 발송을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약간 개인 취향인데 저는 자동 발송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서가 결제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수정 사항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아주 좋은 기능이기는 해요. 발송을 잊어버릴 경우도 또 있어요, 사실. 결제가 되고 났는데 발송을 못 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발송을 해놓으시면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십니다. 요거는 네, 상황에 맞춰서 자동 발송인지 아닌지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일이에요. 중식 현황에 관련된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 추가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첨부했던 첨부물이 잘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지를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확인하셔야 돼요. 파일 추가하신 다음에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한번 열어보셔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문서가 맞는지 한번 잘 확인하십니다. 자, 아까 저희가 비공개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공개 네, 체크하시고요.
첨부물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확인하셔서 우리가 작성한 게 맞는지. 왜냐하면 문서의 이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내부 결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얼마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대외 시행문은 최종 결제자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하시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외 시행문의 결제 정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클릭하시면 네, 제목에 두타 띄워서 결제 정보에서 작성했던 제목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자, 이제 1점 한타 띄우시고 관련 쌍점 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이제 관련을 적습니다. 이거 관련 뭐였죠? 네. 중식 현황을 제출 요청한 공문의 기관과 네, 생산 문서 번호, 생산 날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네, 문서 번호 하시고 바로 열고 네, 생산 날짜 틀렸죠? 어떻게 틀렸을까요? 그렇죠. 2024년 하시고 네, 한타 띄우시고 월 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엔터 하시고 네, 우선 약간 길죠? 네, 2번 하시고 내용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네, 국립유치원 여름방학 중식 현황을 자, 여기에서 우리 중식 현황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적을 부분이 있을까요? 다음 하시고 다음을 뭐 다음 현황을 제출합니다.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이 붙임만 있어요. 보통은. 이럴 때는 다음 없이 중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목에는 어미 그대로 작성하실 거예요. 제출하는데 이거는 저희 기관의 기관장이 타 기관의 기관장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합니다로 어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합니다로 끝내세요. 자, 여기에는 첨부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타 끝점 가지 않고요. 붙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팁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쉬프트 탭 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제출합니다. 다음에서 엔터 하셔서 붙임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쭉 길어질 때가 있어요. 한번 그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붙임과 같이 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다 길게 안 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까지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자, 넘어갔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1, 2 밑에 왼쪽 기본선에 쭉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2024학년도에는 요 글자와 첫 글자를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이용하는 단축키 뭐였었죠? 맞아요. Shift 탭키입니다. 그래서 위에 줄에 있는 이자 앞에서 Shift 탭키를 누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맞춰지게 됩니다. 간편하시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Shift 탭 키를 한 번만 누르시고 나면은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다 하고 나서도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떠한 글자를 더 첨가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이렇게 윗줄에서 뭔가 글자 수의 변화가 일어나도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첫 글자와 동일하게 맞춰주는 기능이 Shift 탭 키에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시행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첨부물이 있기 때문에 붙임, 땀점? 아니죠? 네, 두타 하시고 저희는 붙임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항목 구분하지 않습니다. 붙임 내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국립유치원 붙임을 작성하실 때는요. 첨부물에 있는 이 제목을 그대로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네, 그대로 작성할 거예요. 식유육청, 위탁, 매실, 신청서, 한부, 점, 그다음에 두타, 끝, 끝, 점까지 네,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다 작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별빛 초등학교장이라고 해서 달신, 영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수신에는 수신자. 이렇게 하셔서 결제 올림 하시면 네, 대외 시행문이 완성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결제하고 대외 시행문을 네, 제가 직접 작성한 영상을 보시면서 네, 실습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한번 해볼고 이걸 자주 이용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네, 더 잘 잊으실 수 있어서 첨부물 분리 등록에 대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내부 결제와 대외 시행문 안내해 드렸을 때 제가 작성한 내부 기한을 가지고 직접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첨부물 분리 등록도 마찬가지로 업무 포탈 메인에서 K 에듀파인 들어가십니다. 네, 그 중에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리 아니죠? 업무 관리, 그다음에 문서 관리 들어가시고요. 첨부물 분리 등록은요. 내가 올렸던 첨부물의 원본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가 기한한 본인이 기한한 문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쭉 보시면 내 문서함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기한한 문서를 클릭하십니다. 첨부물 분리 등록은 타인이한 걸 내가 분리 등록할 수 없어요. 자, 순서 보실게요. 회의 에듀파인, 업무 관리, 문서 관리. 그다음에 내가 기한한 문서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해볼게요. 자, 첨부물 분리 등록할 문서를 찾아요. 여기 제목으로 찾아도 되고요. 그 문서를 등록했던 일자로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네, 넣어서 찾아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유치원 학부모 마음성장 워크숍을 운영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결과 보고 내부 결제 문서예요.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작성한 문서는 내부 결제. 여기 상태 한번 보실게요. 상태 보시면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실까요? 네, 그거는 공람을 했다는 표시예요. 제가 이 문서를 다른 분들께 공람했던 거. 그리고 여기는 부분 공개했어요. 왜 부분 공개했을까요? 맞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등록부가 있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등록부 때문에 부분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서 한번 아이고 그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서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했던 문서 보시면 네, 관련 있고 일시, 장소, 대상, 결과 있고 자, 2번 보시면 등록부가 있고요. 이 등록부 내용을 여기 붙이면서만 보시면 어떠한 형식으로 올렸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실게요. 네, 결과 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올렸어요. 하지만 등록부는 PDF예요. 이거는 원본을 스캔해서 PDF 파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을 올리셨던 것은 원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물 분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저는 등록부를 첨부물 분리 등록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부는 3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 운영 결과 체크하시고 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첨부물 분리 등록 누르시겠습니다. 네. 분리 등록 누르시면은요. 문서 제목 보여요. 유치원 학부모 마음성장 워크숍 운영 결과 보고. 그리고 문서 번호도 보이죠. 인천 별빛초등학교 9860. 제가 분리 등록할 제목은 등록부예요. 간단히 적으시면 돼요. 등록부. 그리고 이거는 도면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일반 문서입니다. 네, 일반 문서 하시면 되고요. 내용 간단히 요약하셔도 돼요. 등록부. 그리고 제가 아까 3장이라고 했지요. 그 쪽수는 3입니다. 3쪽 하시고. 이렇게 PDF 파일로 올리지 않고 비전자 처리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 만에 하나 나중에 이 문서를 찾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PDF 파일로 다시 파일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용 설명 한번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부물 분리 등록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규 시행 규칙 네, 별표 1에 따라서 생산 접수 등록 번호를 표기하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번호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발생한 번호를 저희가 첨부물 분리 등록한 원본에다가 표시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스캔 받았던 등록부에다가 작성하시는 거예요. 보통 문서의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네,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표시하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첨부물 분리 등록한 그 공문을 출력하셔요. 출력하신 다음에 원본 대조필 날인한 관련 공문 이 관련 공문에다가 원본 대조필을 하세요. 원본 대조필하는 위치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 대조필한 공문과 함께 별도 보관합니다. 자, 저희가 첨부물 분리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워크숍 운영 결과 공문 시행문을 출력하시고 원본 대조필 날인하시고 어머님들이 직접 사인하셨던 등록부 세부 원본에다가 지금 발생되는 등록 번호를 작성하셔서 총 몇 장이 될까요? 그렇죠. 4장이에요. 시행문 1장과 등록부 3장을 같이 잘 묶으셔서 학교마다 연말에 네, 문서를 다 정리하시지요? 네, 그때 같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별도로 잘 보관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3쪽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네, 이런 확인창이 떠요. 분리 등록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저장할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등록되었습니다. 확인까지 눌렀어요. 그럼 여기 변한 거 보이실까요? 어떤 게 변했어요? 맞아요. 초록색 위쪽 화살표가 분리 등록 문서가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네, 요거를 보시면은 첨부물 분리 등록이 잘 됐구나 라고까지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번호가 생산이 돼야 돼요. 등록부 원본에 작성할 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어디서 확인할까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첨부물 분리 등록한 문서를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시고 위쪽에 초록색 여러 가지 탭이 저희가 첨부물 분리 등록했던 옆으로 가시면 문서 정보가 있어요. 문서 정보 쭉 눌러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분리 등록 탭이 나오고요. 여기 분리 문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 이 번호 기억하실까요? 인천 별빛초등학교 다시 9860. 이 번호는 제가 운영 결과를 보고했던 문서의 번호입니다. 거기에 다시 1이라고 새롭게 생성되었지요. 이 생성된 문서 번호가 바로 분리 등록한 문서 번호예요. 네. 그래서 이 번호를 등록부 원본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회가 되면 분리 등록이 잘 되었구나.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문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원본 대조표 위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 문서의 결문 위에 이 부분 보이실까요? 지금 제가 네모 표시하고 있지요. 네. 이 부분에 원본 대조필 도장하시고요. 등록부 원본에는 아까 다시 1이라고 생성되어 있던 번호 하시고 이 문서와 함께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첨부물 분리 등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왔나요? 네. 조금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셔도 좋고요. 네. 지금부터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게 그리 오래된 한 달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도 이거 시작한 지 뭐 한두 주 정도밖에 안 됐고요. 물론 이 발급 시스템은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 회복, 취업을 예정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께 시스템 가서 잘 해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잘 숙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취업 예정자분께 설명을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업무가 많이 간소화되긴 했어요. 취업 예정 이전에는 취업 예정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서를 받으셨죠. 동의서를 받는 거 1차, 그 동의서를 가지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자 하는 내부 결제를 또 하셨어요. 그렇게 두 번을 하셨죠. 내부 결제하시고 나서 경찰서로 이거를 보내시고 경찰서에서 회신이 오는 걸 기다리셔서 또 받으셨어요. 받고 나시면 그걸 가지고 취업에 관련된 또 계약서까지 작성하셔서 내부 결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는 저희가 일단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보서 발급 시스템은 취업 예정자 본인만 들어가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포털에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는 여기 가장 밝은 초록색 부분 보이시지요? 네. 여기에서 취업 예정자도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관의 업무 담당자도 첫 화면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누르시거나 두 가지 모두 다 간편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첫 화면에 뜹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여러 가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휴대폰 가지시고 인증 절차 밟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취업 예정자 아니면 이 시스템의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자, 로그인을 해서 자, 양미선님 환영합니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취업 예정자 이 초록색 밝은 부분을 체크했더니 이런 메시지 창이 나왔어요. 자, 발급 동의는 취업 예정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능입니다. 물어봅니다. 취업 예정자 본인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취업 예정자가 네 라고 체크했어요. 체크하면 내가 어떤 기관에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시설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 유치원에 취업을 예정하는 분께 우리 기관이 받은 아이디하고 검증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돼요. 취업 예정자분께 우리 기관이 받은 시설 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 알려드리면 이분이 여기다 입력하셔요. 지금 제가 여기는 지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면 이분이 이제 조회를 누르실 거예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조회가 안 되겠지요. 네. 조회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 조회를 했더니 인천 별빛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구나. 그리고 그 기관의 기관장 영위가 나옵니다. 하고 나면 아, 저는 여기서 이제 발급에 동의하겠습니다.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의 기관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 재원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 경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의 버튼 누르실 거예요.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기관명, 성명, 거기 아이디 나오고요. 여기 회보서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가운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에서 하시고요.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요 다음을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출력과 시설 출력. 직접 출력은 취업 예정자가 본인이 프린터를 가지고 직접 출력해서 그 출력물을 저희 기관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제출하셔야 돼요. 네, 이런 기능이고요. 우리는 취업 예정자가 집에 프린트하기 여건이 좋지 않다. 그리고 출근하기 이전에 여기까지 와서 회보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제 의사는 대부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시설, 기관 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직접 출력 보이실까요? 네, 직접 출력을 체크하시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제출하시는 거는 여러분께서 계약서를 올리시기 이전에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시고 네,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출력을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신청자가 회보서, 경찰에서 회신한 내용 확인 후, 아, 나 맞습니다. 라고 본인 확인을 완료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본인 확인을 클릭한 이후에 시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쇄 유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이름 이런 것들. 이건 본인이 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작성을 하시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아,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유치원 경험상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회보서 발급 대기 상태가 나와요.
여기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본인 범죄 경력 확인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기관에서는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회신서가 두 가지예요. 여기 괄호 열고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본인이 직접 출력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발급되어지는 양식이고요. 여기 본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취업 예정자가 본인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서 기관에서 출력한 양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은 똑같지만 여기 본인이냐 아니냐 요 차이만 있어요. 자, 제가 저희 유치원에서 범죄 경력 조회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취업 예정자가 의뢰한 건이 있었어요. 자, 의뢰한 건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조회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직접 가지고 오시기 어려움이 있으셔서 기관에서 출력하시는 네, 그 부분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아까 저희가 메인 화면이 있었지요. 이게 메인 화면에서 발급 목록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 발급 목록 누르시고 두 번째 본인은 아니죠. 본인은 이건 관계 없고요. 발급 목록 이거는 취업 예정자가 아마 볼 거예요. 본인 발급은. 근데 저희는 기관에서 발급 목록 가시고요.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를 했는지 이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출력할 수가 없겠지요. 그 내역을 보십니다. 자, 제출 기간은 저희 유치원이었고요. 동의자, 개인정보 가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태가 뭐죠? 본인 확인 대기예요. 인쇄도 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요. 본인 확인 대기 자료는 취업 예정자에게 본인 확인 완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청을 해주시면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네, 본인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발급 대기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면 인쇄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이 시스템 담당자가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인이 했을 때예요. 본인 발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본인이 확인하는 내용, 발급 목록에서 본인 내역에서 여기에서 인쇄해서 저희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진 않으시죠? 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기 상태에 떴을 때만 취업 예정자분께 본인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한번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 번호 네, 이 두 가지만 알려드려서 네, 조금 더 업무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조금 부족하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네, 지출 품위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출 품위서는 제가 네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본 문구 적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출 품위서 처음부터 작성부터 저장, 결제 요청에서 결제 올림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지출 품위서를 작성하다 보면 수정할 일이 생겨요. 수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편리하게 수정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말씀드리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한 개의 지출 품위서에 두 개의 예산을 선택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네, 거기에 대한 예시까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출품이 들어가는 순서부터 네, 살펴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공부포탈 메인에서요. K 에듀파인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계속 업무 관리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지출품위는 예산과 관련된
회계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네,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보통 계약관리 행정실에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저희는 사업관리. 자, 이제 품위를 해볼 거예요. 품위 등록을 클릭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메인 화면이 보여요. 자, 회계 연도 보이시고 제목 개요 보이세요? 회계 연도는 현재 회계 연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목, 개요, 요구 일자, 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연수를 준비하다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개요에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네, 기본 문구 적용이라고 하는 탭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구 적용 보시면 물품, 수당, 업무 추진비. 자, 여기에 대한 기본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더라고요. 누르시면 땡땡땡 물품 구입, 관련, 그리고 용도, 금액, 부침까지, 심지어 부침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를 제가 한번 작성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우고 수정도 가능해요. 한번 간단히 네,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무용품 구입, 관련, 대여가 없을 시 생략 가능. 하지만 저는 보통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학년 초에 작성했던 교육 계획에 의거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어떤 것과 관련해서 아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부 결제 문구 그대로 잘 있지요.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네, 학부모 참여 수업 관련 물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기본 문구에는요. 내용, 용도, 소요 예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네, 한글을 작성할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눌러보시면 또 달라져요. 자, 수당은 지급 대상이 있지요. 네, 이렇게 지급 대상, 사업 시기 소요 예산. 또 업무 추진비를 눌러볼까요? 기본 문구 적용 탭을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 창이 떠요.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협의회 실시를 하면요. 일시, 장소,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이 참석자인지까지 이렇게 기본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품, 수당, 협의비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이 기본 문구를 적용하시면 업무가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는 저는 기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작성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순서 다시 한번 하실게요. 업무 포탈 메인에서 네, K 에듀 파일 들어가시고요. 네, 학교 회계 들어가시고 사업관리 물품 등록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관리자 자율자각 협의회비 품위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남부 국립 3지구 유치원 관리자 자율장학 협의회 참석. 이 공문은 뭘까요? 그렇죠. 제가 외부에 자율장학 협의회를 합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던 공문이고요. 그 공문에 의거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장학 협의회비 품위라고 제목을 했고요. 이제 개요를 작성하실 거예요. 개요는 공문 작성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제가 앞에서 길게 공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관료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제가 네, 생산했던 자율장학협의회 참석 공문입니다. 제가 시행했던 네, 번호 그대로 작성하시겠습니다. 2024점 한 달 띄우시고 10월점 한 달 띄우시고 날짜 하시고 가로 닫으시고 2번
이제 개요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목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작성하시는 게 일반적이시지요? 네, 2024학년도 10월 남부 국립참지구 유치원 관리자 자율장학협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라고 이건 내부 결제죠? 네,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보통은 협의비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작성하셔도 무방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공문서 작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하고자 일시, 장소, 대상, 내용까지 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생략해도 네, 관련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련 공문을 넣었지요. 그래서 저 관련 공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모두 다 꼭 반드시 작성해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시 시간 보이실까요? 8시부터 오후 4시 40분이에요. 그래서 08시 띄우지 않고 물결표하고 16시 40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대상 작성하겠습니다. 국립참지구 소속 유치원장 여기서 만약에 대상을 하시면 인원수는 반드시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지출품위 하실 때 수량은 이 대상의 인원수와 네, 맞추셔야 되겠지요. 네. 보통은 품목 및 금액만 작성하셔도 무방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자, 가나다라 다음에 그 다음 항목은 방가로 1. 점 없습니다. 방가로 1 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입장료 쌍점 한타 띄우시고 자, 원.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인원수 12명. 그렇죠? 그리고 생략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1회라고까지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 금 6만 원, 가로 열고 금 한글로 6만 원. 그 다음에는 항목이 물론 한 개 더 있겠죠. 이거는 체험료입니다. 체험료 쌍점 한 칸 띄우시고 단가 네, 12,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네, 횟수 2회는 보통 생략하십니다. 네, 제가 예시로 조금 자세히 했습니다. 네, 금액 14만 4천 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겠죠. 금 하시고 그렇죠. 일십 4만 4천 원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방가로 한타 띄우시고 협의비가 있습니다. 네, 쌍점하시고 한타 띄우시고 단가 18,000원 똑같아 인원 12명 1회 하시고 요 금액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1만 6천 원입니다. 이제 금액 작성하시는 거는 이렇게 3번 하니까 완전히 숙지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본문 내용은 다 됐고요. 이제 지출품위서에는요, 당연히 부침이 있어요. 현금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출품위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학교회계에서 작성한 것이 결국에는 업무관리, 문서로 다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침은 항상 지출품위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선택하시고요. 저는 관리자 자율장학 네, 목적사업비로 들어왔던 요 예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네. 자, 저는 품위가 입장료, 체험료, 협의회비 3가지예요. 그 생추가를 저는 미리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의 지출품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미리 행추가하고 작성합니다. 내용 작성하시고 수량하시고 단가. 단가까지만 누르시면 여기 별표되어 있는 예상 금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과 내가 했던 금액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실 수 있어요. 네. 예상 단가 넣으시면 예상 금액은 자동으로 나오고 내가 위에 작성했던 금액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협의회비 단가 넣으시고 아니 수령 먼저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단가 넣으십니다. 네, 예상 금액 맞으셨죠? 자, 이제 총액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총액은요. 자, 총 얼마 쓰고 싶어요. 총액은 바로 여기. 네. 파란색으로 굵게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오늘 제가 지출품위하는 총액입니다. 금 42만 원. 바로 열고 금 42만 원이라고 네, 작성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개요까지, 네, 예산 선택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첨부 파일에는요, 견적서가 있다거나 이 지출품위서 이외의 문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첨부 파일 하십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네, 보이실까요?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던 결제 요청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자, 이제 결제 요청하겠습니다. 클릭 하실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시고 결제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누르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학교 회계 나갔다가 다시 업무 관리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에서 바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개요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산도, 입장료, 체험료, 협의회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본문은 보이세요? 저희가 여태까지 네, 작성했던 일반적인 내부 결제 양식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출품위를 하시면 반드시 지출품위서가 첨부물로 부침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학교 회계에서 지출품위서를 작성하지만 이 지출품위서는 업무관리, 공문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했던 지출품위서는 첨부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재정문서는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본문은 저희가 앞서 실습했던 내부 결제 양식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쭉 내용을 하고 품위하고자 합니다가 왼쪽 기본선에 맞춰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두셔도 무방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요거를 Shift 탭으로 정렬을 네, 맞추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한 줄 띄우셔도 돼요. 근데 한 줄 띄우고 밑에를 쭉 보니까 결문이 넘어갔어요. 자, 한 줄 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에 다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 지출품위에서 총액을 3협의비 다음에 했었지요. 근데 본문에서 별로 네, 눈에 익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출 품위서와 달리 품목 및 금액 다음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한 페이지 안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본문 작성하시고요. 이제 결제 정보 들어가십니다. 제목은 저희가 지출품위서에서 작성했던 제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네, 과제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행정서무관리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서는요, 네, 비공개로 네,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따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네, 결제 정보와 결제 경로와 공람을 네, 설정하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붙임은 저희가 아까 여기 재정 문서에서 한번 확인했었지요. 이 문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결제 올림 하시면 지출 품위서 작성이 다 맞춰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은요. 지출 품위서 작성하시다가 수정할 사항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정할 걸 보여드리려면 지출품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네, 한 번 더 네, 지출품의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회계 가시고 사업관리 가시고 품위 등록 가실게요. 자, 저는 여기서 아까 관리자 자율장학 협의회비를 제가 품위했었지요. 거기서 입장료, 체험료, 협의회비까지 했어요. 하나 남은 건 강화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관리자 자율장학 협의회 버스 네, 임차 품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관련은 아까와 네,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자율장학 협의회 참석 요청으로 생산했던 문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서 한 타씩 그렇죠. 띄우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아마 이건 제가 앞서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하지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장학협의회 버스 임차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때는요, 아까 제가 뭐 일시, 장소, 대상 이렇게 긴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이게 지금 연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작성을 했습니다. 08시부터 16시 40분. 자, 그렇게 한 번 더 눈에 익혀두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동일해요. 앞서 했던 내용과. 네. 저는 여기서 버스 임차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출발지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문학 경기장역 출발. 왜냐면 행정실에서는 제가 품위했던 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자, 대상은 공립 3지구 소속 유치원장 12명은 앞서와 똑같아요. 하지만 이 차에는 12분만 탑승하지 않으세요. 왜? 저희 공립 1, 2, 3지구가 연합해서 연수를 가시고요. 거기에 차량을 저희 유치원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 1, 2지구 소속 유치원장 몇 분이 가시냐면요. 1, 2지구에서 15분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소속 12분, 1, 2지구 소속 15분 이렇게 네, 연수 차량을 제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항목 및 금액. 여기는 버스 한 대이기 때문에 항목 넣지 않고요. 그냥 대형 버스 이렇게 하고 한 대 60만 원. 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뭐가 또 들어갈까요? 그렇죠. 부침, 두타, 지출품위서, 한부, 두타, 끝점. 네, 잘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제 예산 선택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동일하게 목적사업비, 관리자 자율장학비의 추진비입니다. 행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네, 버스, 자, 내용이고요. 수량은 한 대, 단가 60만 원. 네, 이렇게 작성하고요. 네, 견적서 등이 있으면 첨부 파일 여기서 꼭 넣으십니다. 자, 저장하시면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하시고 비활성화되었던 결제 요청창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었어요. 결제 요청 확인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여기에서 업무 관리로 갔던 문서를 불러왔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했던 지출품의서를 업무 관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품위했던 거 일단 다 닫을게요. 닫고 있습니다. 업무 관리, 문서 관리 보시면은요.
아까 저희는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통 기한에서 저희가 공용 서식으로 내부 기한도 했었고요. 또 대외 시행문도 했었어요. 그리고 쭉 가셔서 여기 기한, 내문서함 기한한 문서에서 첨부물 분리 등록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회계에서 작성했던 지출 품위서는요, 기한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네, 세 번째에 있는 재정 기한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지출 품위서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확인을 하는데, 어떡하죠? 버스 임차비가 6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입니다. 이제 수정해야 돼요.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걸 처음부터 일점, 관련점, 일시 장소 대상 다시 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너무 번거로우세요. 자, 이럴 때는요, 체크하시고 반송을 하세요. 자, 반송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자, 반송해 보겠습니다. 어, 반송을 하고 나면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게 된, 보실까요? 아까 없었어요. 그래서 반송된 문서가 업무 관리에서는 사라졌어요. 자, 이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반송했을 원래 있던 자리. 그렇죠. 학교 회계에 가시면 이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찾으실 때는요. 여기 보이실까요? 저희가 문서를 만들 때는 문서 득표기였어요. 하지만 문서를 찾으실 때는 네, 목록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목록 가셔서 보통은 품위 일자로 네, 확인하시는 편이 좋으세요. 자, 제가 아까 올렸던 문서가 있지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삭제도 보이죠? 이거는 반송한 거기 때문에 삭제가 보여요. 여기서 절대 이 버스 임차 안 할 거예요. 이 문서가 자체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시면 삭제하시고요. 수정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셔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60만 원을 70만 원으로. 자, 여기도 70만 원으로. 맞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돼요. 하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수정한 대로 다시 한번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시면 결제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정한 문서가 수정되어서 재정기한에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이거 다 닫으시고 네, 업무관리 다시 가십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확인사 보여드리고자 지금 닫는 창들이 좀 있습니다. 재정기한 가시면 제목 똑같아요. 과연 내용도 바뀌었을까요? 한번 문서 열어보시겠습니다. 문서를 기월 목록에서 가지고 왔어요. 보이세요? 네, 7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7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자, 본문도 한번 보실게요. 네, 본문 내용도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첫 글자 맞추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자 자간 약간 줄이시고요. 시프트 탭으로 네, 줄 맞추고 저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품위를 올렸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결제 정보 가셔서 과세 카드 하시고 그렇죠. 설정하시고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네, 선택하시고 당연히 재정문서니까 비공개. 재정문서 공개 사유 재정문서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별도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출품위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네,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정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문서를 생산하지 않으시고요. 네, 반송 처리하셔서 여기에서 수정하시고 다시 결제 올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한 개의 지출 품위서에 네, 두 개의 예산을 선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 예산 선택도 네, 순서대로 들어가서 예시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위 등록 들어가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기본 문구 적용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막 제목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아, 이런데 개요 작성하다 보니까 나는 기본 문구를 적용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기본 문구를 클릭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수정되지만 제가 가장 마지막에 수정하겠지만 기본 문구를 적용하는 순간 제가 작성했던 제목도 땡땡땡 물품 구입으로 바뀝니다. 네. 이건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수정할 거고요. 자, 개요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 문구 적용을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약간 어색했습니다. 사실. 네. 내역이나 용도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어서 네, 어색했지만 여러분들의 또 편리성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저는 학부모 참여서 관련해서 현수막이 필요했어요. 이거 예시입니다. 네, 현수막과 미술용품. 제가 두 개의 예산을 선택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현수막과 미술용품이 서로 다른 예산에서 네, 지출될 거예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용도는 행사 홍보 그리고 미술활동입니다. 산출 내역은 현수막 외에 한 건입니다. 소요 예산은 제가 마지막에 총액을 보고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교재 교부비와 네, 행사비 이 두 가지 예산을 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그럼 여기 예산 내역에 두 가지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자, 이제 저는 홍추가 하나만 해서요. 먼저 여기 클릭하신 거 보이실까요? 네, 여기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현수막은 이 행사비에서 쓸 거고요. 미술용품은 교재 교부 구입비에서 사용할 겁니다. 네, 현수막, 네, 수량 하나, 그리고 단가 작성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총액에도 4만 원이라고 보이실까요? 네, 4만 원 보입니다. 이제 미술용품 할 거예요. 자, 교재 교부비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행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교재 교부비로는요, 핸드 프린팅, 만들기 재료를 할 거고요. 자, 저희 유치원의 인원수만큼 72개를 할 거고 단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럼 예산 금액은 자동 설정되고요. 여기 보이세요? 아까 4만 원이었던 총액이 4만 원 더하기 네, 71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서 행사비를 클릭했더니 현수막이 보여요. 예산 내역에는 여러분이 선택했던 예산 두 가지가 다 보이지만 내역에는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그 클릭한 대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총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행사비에는 네, 현수막이 보이시고요. 다시 지우고 자, 위에 있는 교재 교부했더니 보이세요? 네, 밑에 아래쪽에 품목 내용에 만들기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액 75만 원은 확인한 후에 여기 소요 예산 75만 원 이것도 작성하겠습니다. 금 75만 원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네, 제목도 기본 문구 적용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성하고요. 자, 한 개의 지출 품위서에 두 개의 예산 선택하는 것도 네, 어렵지 않으시지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시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과정은 똑같아요. 저장하시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결제 요청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결제 요청하시고 앞서와 똑같이 본문 확인하시고 결제 경로 지정하셔서 홈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셨으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